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준비했어요. 기상청의 지진 화상 감식과 우남철 사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쯤 제주시 서귀포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이 네.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이것은 이제 단층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제 음, 단층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네네.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리고 규모가 컸어요. 4.9 규모라고 하는데 이 네. 정도라면 보통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본 발생된 에너지 자체를 뜻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 되겠고요. 이 정도 네. 규모라면 78년부터 지금까지 발생됐던 한반도의 지진 중에 11번째에도 아,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된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지진의 에너지가 이제 각 지역마다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게 될 경우에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보도 해주시고 보셨을 텐데요. 몇 년 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죠? 네. 그때와 이번 지진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우선 이제 포항 지진을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규모가 5.4였고, 네. 그다음에 깊이도 이제 도심 바로 아래 약 4km 정도 내외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던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지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 포항은 5.4, 이번 네. 지진은 4.9. 음, 규모로 따지게 되면 0.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네네. 에너지로 따지게 되면 이번 지진이 포항 지진 대비 6분의 1 정도의 에너지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주시니까 와닿네요. 네. 감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여진에 대한 우려. 네. 보통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여진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네. 여진은 이제 지질 조건에 따라서 뭐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예시를 보더라도 1년 넘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 현재까지 제주도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의 여진은 오늘 새벽까지 약 16회가 발생을 했고 아, 네.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은 규모 2.8의 지진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 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진 운이라고 해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구름 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약간 뭐 징조인가요, 미리? 이 지진을 예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현대과학으로 지진은 아직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크게 아,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지진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 지진 이후에 하늘에 특이한 이제 구름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지진운이라 신고하는 아,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 지진운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난다거나 또는 지진 난 후에 지진운이 보인다고 하는 상호 연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진 발생 직후에 우리가 대처 요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내가 진동을 느끼거나 이번과 같이 재난 문자를 받으셨으면 네. 주변 분들에게 지진이 발생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지진에 의한 피해는 진동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 바로 탁자 밑에 숨거나 아니면 머리를 보호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네. 이후에 진동이 멈춘 후에 주변 지역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점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와 제주에도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할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지난 16년에 경주, 그 다음에 17년에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에서도 큰 지진이 나고, 네. 이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네네. 지진도 마찬가지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평소에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심하셔서는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지역에서 항상 지진이 발생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음.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에 있는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전화 연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더라도 크게 놀라지 마시고 또 이 여진 상황은 기상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 바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필요하신 정보를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지진 화산 감식과 우남철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